안녕하세요, 여러분. 준하 영화의 준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1월이 됐잖아요. 11월이 되니까 우리 아이들 이제 한 살 더 먹어가고 또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영상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영어 유치원 입학 설명회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지금 아이가 5세인데요. 일반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6세부터 혹은 7세부터 영어 유치원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영어 유치원을 보내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궁금해서 한번 가봤어요. 그리고 영어 유치원 입학 설명회를 다녀와야지만 아이 레벨 테스트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제가 영어 유치원 입학 설명회 분당인데요. 분당에서 가장 핫하고 가장 들어가기 어렵고 학부모님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시는 그 입학 설명회에 갔다 왔는데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어떤 아이들을 선호해서 뽑는지, 입학 테스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레벨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어 유치원은요, 5세, 6세, 7세 한국 나이로 세 학년이 아니죠. 세 나이의 그룹의 아이들이 영어 유치원을 보통 가게 되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한국 나이로 4세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5세 때 영어 유치원을 갈 것인가, 아니면 일반 유치원을 갈 것인가, 아니면 뭐 숨 유치원을 갈 것인가, 여러 가지 방향에 있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한창 이제 어플레이를 해야 되는 시즌인데, 일단 5세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알아본 기관은요. 5세는 한국말로 시험을 봅니다. 영어를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고 한국말로 엄마 이름, 아빠 이름 아는지, 한국말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엄마가 떨어져서 분리돼서 타인과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가 있는지, 혹은 필요하면 엄마랑 같이 들어갈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우리 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지 그걸 보기 때문에 영어의 실력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5세 아이들한테 너무 영어 유치원 너무 버겁지 않을까 고민하시잖아요. 그런데 보내시는 분들은 이런 큰 그림이 있어요. 5세에 들어가면 입학 테스트가 더 이상 없고 5세, 6세, 7세 쭉 갈 수 있기 때문에 5세에 미리 보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5세 때 적응을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보통 5세에 들어가게 되면 3월달, 4월달에는 적응 기간으로 아이들이 한국말 할 수 있게 한국인 선생님이 도와주시고, 이제 2달이 지난 후에 적응 어느 정도 된 후에부터 이제 영어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외국인 선생님들과 이렇게 영어 노출 시간 많이 길어지고요. 그리고 조금씩 알파벳 레터의 사운드 를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CVC, ACT 해서 이걸 디코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스킬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좀 5세 아이들이 이렇게 1년 동안 쭉 배워와서 이제 6세에 올라가게 되는데, 6세에 올라가게 되면 5세 때 일반 유치원 다녔던 아이들 혹은 다른 영어 유치원에서 넘어와서 옮기는 아이들이 생겨요. 그래서 예림이 같은 경우는 일반 유치원이니까 이제 테스트를 봐야 되겠죠. 타 유치원에서 영어 유치원에서 넘어온 아이들도 테스트를 봐야 되는데, 6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영어를 알아야 되냐 하면 CVC 읽고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pig라고 하면 pig라고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long vowel도 알아야 된다 그러는데요. long vowel은요, magic E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make, made, like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AI, rain, 그리고 OA 들어간 coat. 제가 영상에서 파닉스 영상 다 올려드린 거 거기까지 하면 아주 훌륭할 것 같아요. 그거를 읽고 또 좀 짧은 지문인데 선생님이랑 같이 읽고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때 아이가 comprehension 이해가 잘 되는지 보기 위해서 대답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지를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conversational English가 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과 의사소통이 되는지, 어떤 질문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런 거 아닐까? What's your name? How are you today? How's the weather today? 아니면 What day is it today? 뭐 Today is Monday. 뭐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면 What do you like to do in your free time? 너 뭐 하는 거 좋아해? 그러면 I like to draw a picture 그러거나 I like painting 하거나 I like to play sports 하거나 이런 걸 full sentence로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주변에서 영어 테스트 봐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파닉스는 기본이고 거기에 sight words까지 무조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책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바늘구멍이에요. 6세에 들어가기 위해서, 왜냐면 5세 아이들이 그대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6세 정말 스팟이 정말 작은데 정말 몇백 명 아이들이 시험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바늘구멍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정말 차근차근 준비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레벨 테스트는 보통 12월 정도에 있어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12월 달 제가 예약을 했는데 어저께 입금을 하지 않았어요. 보통 레벨 테스트비가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 정도 되는데 저는 포기했어요. 떨어질까봐 포기한 건 아니고 떨어져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예림이 같은 경우는 CBC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CBC 읽을 수 있고 쓸 줄 알고 그 다음에 sight words도 알고 그래서 이제 책 읽기 연습하고 또 conversational 그런 거 다 알아는 듣는데 full sentence로 말하는 거 연습을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포기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여행 계획이 있어서 스케줄 잡기도 힘들기도 했지만 아이를 볼 때마다 제 머릿속에 이거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놀면 안 되는데 많은 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아요. 노는 거를 봤을 때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알려줘야 되는데 이거 연습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놀 시간이 없는데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아이랑 충분히 놀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제한하고 또 그 시간이 굉장히 아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가 이런 러닝을 할 때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저랑 할 때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놀이를 할 때 더 즐거워하더라고요. 모든 아이들이 그렇겠지만.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오리기, 자르기, 붙이기, 만들기, 책 읽기를 너무 좋아해요. 집중력이 진짜 좋아지거든요. 근데 공부할 때는 정말 초점이 없어지고 하기 싫어하고 아이들마다 다를 것 같은데 저희 아이는 그래요. 그래서 이 티칭하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자기 자식은 못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또 선생님을 어디선가 레벨 테스트를 위해서 섭외를 해올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제 레벨 테스트를 준비를 하실 건데 제 영상 보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7세에 가게 되면요. 파닉스는 당연히 끝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paragraph를 쓸 수 있는 sentence는 당연하고요. paragraph를 writing을 쓸 수가 있어야 돼요. 7세가 쓴 그 example을 보니까 5개의 paragraph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 7세 아이들, 이제 초등으로 올라가는 아이들은 paragraph 5개를 썼어요. introduction, 그 다음에 body 3개, 그 다음 conclusion 이렇게 5개의 paragraph를 썼더라고요. 조금 딱 보면은 라이팅을 봤을 때, 잘 썼네 했지만, 그렇게 interesting한 라이팅인 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라이팅 스킬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생각을 프로듀스 할 수 있을 만큼의 영어 스킬이 되고, 아이디어 잡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생각에는 어떤 이렇게 phonics 스킬, 뭐 reading 스킬, 뭐 sight words 이런 거를 푸시해서 가르치는 그 시간은 누구에게 다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그렇게 투자하는 게 저는 좀 소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 그 시간에 책을 읽어주고 책을 읽을 때 한국 책이 될 수도 있고 영어 책이 될 수도 있는데 책을 읽어줄 때 그냥 아이랑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하면서 사실에 근거한 질문 그리고 아이의 생각을 알아볼 수 있는 질문 그리고 아이가 그 캐릭터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딥 러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왜냐면은 보통 주변의 아이들 보면은 라이팅을 할 때 자기 생각을 쓰는 걸 되게 힘들어요. 영어가 힘든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걸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스피킹이랑 라이팅은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AI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Artificial Intelligence에서 인공지능, 이거에 대비한 삶을 아이들에게 도와줘야 되는데 이 인공지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는 것, 그리고 타인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어, 저는 영어 유치원보다는 일반 유치원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유치원에 계속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음. 그런데 제가 영어 유치원 시험을 보려고 했던 이유는, 어, 그래도 영어 하는데, 엄마가 영어 하는데, 딸도 이 정도 하지 않겠어? 이런 시선, 부담스러운 시선도 있었고, 제 욕심도 있었어요. 영어 유치원 다니지 않지만 이런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라고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수학 100까지는 당연히 알고, 덧셈도 하고, 뺄셈도 하고, 그 다음에 한글 다 읽어요. 뭐 받침 있는 거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뭐 한글 정도는 다 이제 마스터가 되어 가고, 영어도 뭐 이제 쇼퍼, 이제 롱바울 다 준비가 되어 가고, 이렇게 딱딱 준비를 하는 아이들이 주변에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정말 똑똑한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로서 약간 불안한 마음, 그리고 조급한 마음이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마다 러닝하는 시기가 다르고 받아들이는 시기가 다르고 또 흥미로워하는 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 아이는 책 읽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책 읽기를 통해서 그런 직접적인 러닝이 아니라 아이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또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그리고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엄마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저는 교육의 방향을 조금 바꿨어요. 그렇지만 어, 영어 유치원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고 영어 유치원에 준비 중이시라면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네. 여기까지 5세, 6세, 7세 영어 유치원 준비하기였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스트레스 너무 주지 말고 밀당 잘하시면서 아이들이랑 영어 공부 재밌게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테스트 꼭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